100만 IT 관리자를 위한 100만 IT 관리자에 의한 전사팀 맞춤 인포테인먼트 방송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17회 전산쟁이의 재난복구 DR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쌤팍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신년 인사를 먼저 가볍게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드디어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전산쟁이 분들의 땀으로 채운 하루하루가 365일 모여 한 해를 이루었고 올 한 해도 수고한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2019년 새해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에러와 이슈가 없길 서버신과 네트워크 신에게 부탁드리면서 2019년 한 해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서 이번 17회에는 새마음 새뜻으로 시작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돌다리부터 살포시 똑똑 두드려 보고 가는 게 정석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 주제를 DR, 재난복구라는 걸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번 회차에는 DR계 아주 전문가분을 한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병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비인포텍의 윤주병 대표입니다. 앞에서 저희 쌤팡님께서 저를 DR의 전문가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셔서 부끄럽기, 예, 참 부끄럽고요. 예, 부끄러울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그동안 이제 저는 백업 쪽과 그리고 DR, HA 쪽을 세일즈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제가 쌤팡님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를 가시든,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하고 가는 게 또 정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윤주병 대표님이 걸어온 길 한번 이게 살포시 집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지금 이쪽 업계에 투신하는 게 좀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거 무서운 단어입니다. 몸 네. 담으신 지가 한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약 한 13년, 14년 정도가 좀 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처음 27살에 세일즈를 좀 시작을 해서 HP 서버 쪽 총판 쪽에서 일을 하다가 또 이제 그 베리타스 백업 이기재기라는 제품을 총판을 하는 곳에 있다가 저는 사업을 한 지는 이제 10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네. 10년이면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아주 버라이어티 일이 많으셨겠어요? 보통은 이제 처음 몸담은 제품들을 좀 일관적으로 세일즈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는 이제 그렇죠. 하드웨어, 백업 쪽 그리고 HADR을 좀 다 같이 좀 변환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좀 했던 게 저한테 좀 성장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경험이라 네. 여러 개 가능하면 넓게 네. 보는 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삶의 모토가 이게 하나를 딥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얕고 넓게 그리고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네. 가늘고 길게 하시니까, 네네. 예전 제가 어렸을 때 네. 봤었던 영화 중에 아주 주옥 같은 대사가 기억이 나네요. 네, 어떤 것이요? 비트에, 정우성님께서 네네. 그 영화상에서 네. 술이 좀 약간 알딸딸하게 취하신 상태에서 네. 나는 가늘고 길게 냉면처럼 살고 싶다. 이런 아주 주옥 같은 말을 하셨는데 그게 확 네. 오버랩이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전산 쪽 관련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업적인 수명이 또 아주 또 길지 않다는 또 편견도 많이 있긴 한데요. 많이 짧죠. 많이 네. 짧죠. 그래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저희가 좀 더 나은 또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 삶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네.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 잘 되실 겁니다. 네. 아니, 대표님은 말씀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약간 지역이 서울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전 서울 사람입니다.
아,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더욱 서울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원래 이제 강원도 강릉 쪽에서 그 대학교까지를 다녔었고요. 네, 그리고 서울은 정말 촌놈처럼 21살 때 군 생활을 하면서 처음 20년 만에 서울 올라와서 지금까지 살게 아, 되었습니다. 아니, 보통,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군 생활을 하면 강원도, 네네,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가 꽃이죠. 네. 예, 강원도로 이렇게 보통 갔다가, 이제 뭐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윤 대표님은 반대시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자기의 고향에서 일을 한다는 게 되게 좋고 편안할 수는 있는데 뭐 대부분 상경을 하는 이유가 그쪽에 뭐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직군이라든가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좀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올라오는 케이스가 되었고요. 저 또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로 좀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뭐 강원도 하면, 뭐 군 생활 하면서 강원도 분들이랑 뭐 좀 왕왕 볼 수 있었는데, 그 네. 말씀이 되게 독특하시던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제가 영동권 지방에서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속초 쪽에는 그 억양이 약간 좀 이북 쪽 억양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북한 느낌 나는, 그랬나? 뭐 했나? 뭐 이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거의 표준을 쓰시는데 네. 이게 그 영화에서 왜곡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이 사투리를 정말 그 많이 쓰게 썼던 것을 봤던 게 그 선생 김봉두였던 것 같아요. 선생 김봉두에서 거기도 배경이 저, 강원도였었나요, 그게? 예, 그렇죠. 그 차승원이라는 그 분이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아, 그 서울에서 다시 지방으로 발령이 나왔는데 아주 이제 촌동네로 가신 거죠. 강원도 촌동네로 가셨는데 아, 거기에서 대부분의 우리 촌동네 분들도 지금 표준어를 쓰시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니들은 선생님들이 왜 이런지 아나? 뭐 이런 식 거의 뭐 이거는 여기가 북한인가 강원도인가를 좀 착각할 정도로 아니, 어, 저희 방송 한 1년간 하면서 또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투리 시연하시는 분은 진짜, 아니 뭐 전 방송에도 뭐 사투리를 직접 쓰시는 분도 있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하시는 분은 처음인데, 느낌 있네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되게 그 적다는 거 뭐 없진 않지만 네, 지금 윤 그렇습니다. 대표님 얘기하시는 건가요? 언제든지 사용하시겠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게 그 동향에 있는 분들을 만나거나 네. 고향에 가면은 이런 억양은 바로 또 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좀, 제가 라이트한 마음으로 여쭤봤는데, 아주 이게, 뜻하지 않은 웃음 포인트가 하나 나오네요. 니들은 선생님 뭐라고요? 그렇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살포시 음, 서로의 백그라운드를 공유하고 가야 또 이렇게 또 좀 더 뭐랄까, 친근감도 있고, 또 네, 그렇습니다. 녹음도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짝 그 여쭤본 거고요. 그럼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오늘의 주제, DR.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도 뭐 현업에서 있으면서 이제 DR, 요 얘기 참 많이 듣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교육을 어디 외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자격증 공부를 할 때도 이 DR은 좀 빠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참 이 한국 교육의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일단은 주입식, 일단 외워놓고 본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항상 뭐 자격증 준비를 하거나 내지는 뭐 현업에서 단편적으로 들었을 때는 뭐 대충 뭐 고장 음, 났으면 고쳐주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렇죠. 좀 네,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일단은 저희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DR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잡아놓고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대부분의 DR이라는 이 단어를 IT 관리자분들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또 좀 전에 샘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게 개념적으로 그 국어적인 내용만 듣고 이게 뭔가 좀 디테일한 거를 얘기해 달라고 하면 또 얘기를 잘 못 들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DR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재해 또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 IDC 센터를 다시 원복시켜서 서비스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재해 복구라고 얘기를 하고 뭐 디자스터 리커버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네네. 스콥이 참 네. 굉장히 방대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방대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은 DR 솔루션을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작게는 하드웨어에 우리 뭐 서버 레이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 백업, 뭐 시스템 백업, 그리고 뭐 데이터의 동기화, 복제, 뭐 원거리 리플리케이션, 뭐 등등등 아주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다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예, 재해 복구, 디자스터 리커버리라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제스터 리커버리 솔루션이라는 그 특정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네. 이렇게 것들을 추천해 달라는 것 자체가 말에 네. 좀 어폐가 있는 거네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국어적인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재해 복구지 않습니까? 재해 그렇죠. 복구라는 게 뭐 우리가 소화기로 불을 끌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다시 전원 플러그가 빠진 걸 꽂을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생각하고 있는 재해 복구에 대한 수준을 우리 세일즈를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명확하게 먼저 좀 준비를 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겠네요. 그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그러면 뭐 DR 솔루션을 그 추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예를 들어 백업 솔루션을 하나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더 정확한 거네요. 네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뭐, 이게 백업 솔루션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IT 환경, 우리의 전산 환경, 우리 회사에 맞는, 재해 복구 시나리오를 먼저 조금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본 다음에, 어떠한 이제 이런 뭐 DR 솔루션 업체를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참 문제인 게, 네네. 사실 저도 뭐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DR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요. 아, 맞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예, 우리가 그 약간 대형 엔터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 그 그렇죠. 대기업들, 대기업분들. 그리고 또 금융권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그 DR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그 지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선배들이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문서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야, 이건 이렇게 하게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딱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의 SMB 고객분들, 중소기업 고객분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DR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고민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어떠한 솔루션을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자기의 고민을 잘 적어 놓으시고 예, 이것을 이제 좀 풀어낼 수 있는 파트너들을 여러분을 좀 만나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파트너 중에 하나가 IB 인포텍이다라는 말씀을 더 하시고 싶겠네요. 아, 살짝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보면 이제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일단 그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야 되는지도 어려웠었고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이제 외국계 회사가 주를 이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사나 뭐 리전단에서 제시해주는 되게 명확하고 깔끔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사실 그거를 그래서 잘 유지하고 따라만 가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뭐냐. 제가 그 전 회사 근무할 때, 뭐, 오디시라기는 좀 그렇고, 네. 그쪽 표현을 어세스먼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기본적으로 네가 이게 잘못됐어. 뭐가 네네.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놔. 하는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세스먼트는 지금 현황을 파악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라고 그쵸. 볼 수 있는데, 네네네. 그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뭐였냐면, 지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 예, 예. 여기 네. 딱, 그 가이드라인에 써 있더라고요. 어스케이크. 근데 네. 지금이야 요즘 요 근래 들어서 뭐 경주에서도 지진이 나고 그렇죠. 포항에서도 이렇게 지진이 그렇죠. 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더 이상은 뭐 지진 안전존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피부로 많이 와닿는데 네네. 그때만 해도 지진은 제가 살면서 뉴스에서 1도 못 들어봤을 때여서 네. 좀 너무
안 와닿기도 하고 더불어서 그거를 이제 측정을 주관하는 저기 헤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일본 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지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요. 강하게 얘기했을 수도 굉장히 있겠네요.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네네. 꼭 지켜야 되고, 네네. 요 룰대로 해야 되고, 시설을 이렇게 갖춰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네. 네네. 우리는 이 지진이 안 난다고,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 더 기억나는 건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갖고 뭐라고 좀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좀, 뭐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많이 부족할 네. 때라, 아니, 엘리베이터가 왜? 내가 네. 물어봤더니, 아,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를 왜 나한테 얘기해? 그렇죠. IT 관리자님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건 건물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시던 거야. 그렇죠. 근데 네. 그거의 이제 질문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음. 엘리베이터와 전산실의 물리적인 거리가 일정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왜? 그라고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장이 발생이 된대요. 네네. 엘리베이터의 사이즈가 크면 당연히 자기장의 여파는 더 클 것이고, 근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네. 거기서 나오는 자기장의 여파로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에 영향이 끼친다 이거죠. 아, 네,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이 DR, 네. 이거 DR 자체 내지는 DR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이 네네. 범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전산쟁이들이 생각하는 그 DR의 범주는 뭐 서버 다운됐어, 네트워크 장비 죽었어, 회선 나갔어, 뭐 이런 걸로 딱 점철될 수 있는데 네네.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이거를 음. IT만 할 게 아니라 음. 전사적으로 좀 봐야 되겠구나.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대부분 DR이라고 DR 솔루션이라고 하면 서버에 대해서 국한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재해복구다 보니까 이 전산 장비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재난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많으나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그 중소기업에서 좀 맞추는 것이 사실은 현실상으로 쉽진 않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굳이 말하면 보험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특약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는데 그렇죠. 비싸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럼 주말 특약은 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두 개씩 하면서 자기한테 맞춰가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DR을 정의하는 것도 이제 네.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범주는 뭐 사전에서 정의된 전체적인 범주는 큰 범주이나 사실 우리 회사에서 쓰고 내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DR의 범위는 자기 수준에서 조금 줄여서 최적화시키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샘퍼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부분은 뭐냐면은, 어디에서는 이만한 규모로 DR을 구축을 했다더라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규모와 경제에 맞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야 나중에 DR을 도입하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왜 대한뉴스인가요? 뭐 이런데 가끔가 내가 나오잖아요. 예, 대한뉴스 하면서 나오는 거. 거기 보면 네. 그때 산하정책 캠페인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대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덮어놓고 DR을 하면은 IT가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IT 부서가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시고 좀 고민도 하셔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길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이제 DR 하면서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항상 BCP라는 부분이 꼭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이게 DR을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BCP 훈련, 또 BCP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꼭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게 왜냐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DR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는 그 분야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 오너분들의 그 결제를 득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도 많이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더 연속성 있고 더 성장을 할 수 있거나 좀 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비즈니스 컨티뉴스 플래닝을 잘 짜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BCP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는 네. DR과 BCP는 저희 또 복잡한 거 딱 싫어하거든요. 아, 그쵸. 원래 또 공대 나온 사람들 항상 부르짖는 그 모토가 이제 심플 이즈 베스트. 아,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한 게 DR은 그냥 재해가 터졌을 때, 뭐 일이 났을 때 어떻게 원복시킬 거야, 원상복귀 시킬 거야 이 개념이라면 BCP는 일이 났을 때 어떻게 계속 장사해 먹을 거야. 아, 그렇죠. 정확합니다. 쌤팡님이 사전에 이게 그 지식이 제가 이렇게 많은 분인 줄은 몰랐고 좀 약간 재미난 분이다라고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약간 좀 내공이 묻어나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 BCP 때문에 많이 까여봤기 때문에, BCP 아, DR 때문에 그러셨군요. 많이 까여봤기 때문에 몸으로 체득한 게 이제 지금 약간 성토를 하듯이 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저희가 뭐 그 DR 그리고 BCP라는 부분은 약간 혼돈하기도 하고 뭐 이게 같이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오너 입장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더 연속성 있게 갖고 갈게요라기보다는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연속성 있게 갖고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이 DR에 대한 전체적인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은 BCP, 즉 이제 사업 연속성 계획의 일부로서 그 첨가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오너분들에게 많이 컨펌을 받는 게 일반적이시죠.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맞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뭐랄까, 팁이라면 뭐 너무 네. 거창해 보이긴 한데, 순서가 있어요. 네. 이제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본부장님 같이 이제 윗분들한테 컨펌을 받은 순서는 뭐냐면, 네. 일단은 음.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결제를 받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되게 중요하죠. 아침에 예, 섣불리 날렸다가는 이제 저희가 KO 당할 수 있으니까. 아주 이 아침 대바람부터 네. 결제 문서를 갖고 결제 상신을 전자결제를 통해서 올리거나 이런 행위들은 자살행위를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사원 2년차 언더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좀 그렇죠. 쪽팔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 저희 쌤팡님 같은 경우는 이러실 것 같아요. 이제 딱 출근을 해서 이 뭔가 중요한 기한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 본부장님의 아침 동향과 그리고 대표님 아침 동향을 좀 파악을 하시고 어제 뭘 드셨고 어디 뭐 좀 우리 사모님과의 다툼은 없으셨는지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 그리고 이제 오후에 네. 이 컨펌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일주일을 총 준다면 네. 저는 가급적으로 이제 가장 선호하는 거는 금요일 오후를 선호했었어요. 정확하네요. 그때 당시 이제 본부장님이 좀 뭐랄까 주말 부부 요런 게 있으셔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에 일찍 좀 일을 마치시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요런 스케줄이셔가지고 네네네. 그때는 일단은 기분이 좀 좋으세요. 그럴 수 있죠. 웬만하면 좋아요. 웬만하면 좋고 그리고 좀 뭐 기차나 비행기 시간에 좀 쫓기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급하셔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까디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가급적이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라면 점심 식사 이후 식구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이런 센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고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순서를 저는 BCP를 좀 먼저 좀 앞에다 뒀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DR을 먼저 그러니까 DR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래서 이런 범주입니다. 이런 걸 먼저 얘기해버리면 조금 지루해 하시기도 하고 조금 이해도도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느낌 있잖아요. 둥실둥실 떠다니는 느낌이 있어서 BCP는 정확하게 우리 지금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녹여서 갖고 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해도도 빠르시고 피드백도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서버가 뻗으셔가지고 장사가 안 되면은 뭐 홈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살리고 이렇게 식으로 살리고 이런 BCP들을 쭉 놔주고 이런 게 DR이고요. 그래서 돈 들어갑니다. 돈 주세요. 아, 약간 네. 이런 느낌? 네네네네. 아주 좋으세요. 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좀 말씀하셨듯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 BCP, 즉 이제 대표님들이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디테일한 어떠한 그 구동 시나리오가 아니라 우리 그렇죠. 사업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더 연속성 있게 갖고 갈 수 있어 라는 부분이 되게 그 팩트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 샘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연속성 있게 하다 보니 서버도 연속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DR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좀 정확하게 접근했던 그 방법론이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요. 이게 사실 뭐 음, 어디나 뭐 보고할 때 비슷하겠지만 음, 대부분 다 두 가지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결론을 먼저 제시해 드리고 또 그분들 네네. 바쁜 분들이라 말 길게 하는 거 네네. 딱질색이셔서 맞아요. 그리고 PT를 할 때 그리고 네네. 보고서를 할 때 음. 무조건 맥스 두 장을 넘기지 않는 아, 좋습니다. 맥스 두 장을 넘기지 않는 네네. 이게 맞습니다. 일단 뭐 회사마다 좀 느낌이 좀 다른 데가 많긴 하지만 음, 저는 이제 보니까 매뉴얼이 아닌 이상 네네. 이걸 내용을 길게 주르륵 갖고 가면 네네. 피로해 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세일즈를 하면서도 작은 회사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두 장이 넘어가면은 한 장, 두 장 보다가 그래서 결론이 뭐지? 그렇죠. 네. 그 네,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수가 네네. 없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두 장을 우리 저에게 지키는 걸로. 예. 네. 맞습니다. 요런 지금 저랑 저기 여기 윤주병 대표님이랑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적절히 믹스하셔서 네. 적절한 타이밍에 던지시면 음, 아, 뭐 요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네.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DR은 뭐 요런 거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DR의 이제 범주 뭐 이런 얘기를 쭉 그리고 BCP 요런 네. 부분들을 이제 좀 그 음, 통칭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끔 가다가 이런 좀 원론적인 그런 뭐랄까 궁금증, 질문 이런 게 음,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DR을 왜 해야 되냐? 음. 그러니까 제 스스로한테 문제를 음. 그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네네. 아니면 이런 질문을 음, 윗분들한테 받을 때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음, 그걸 답변을 해드리려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미리는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게 네네.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일단 그 샘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 이거 뭐 DR을 왜 해야 돼? 또는 야, 재해복구 우리는 뭐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단어에 먼저 좀 꽂히셔서 멘붕이 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DR, 맞아요. DR. 사이트, 이 큰 개념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DR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하다라고 말씀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나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저희가 그 뭐랄까요 재해복구라는 부분을 크게 얘기할 부분과 작게 얘기할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잘 수립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결론은 DR을 왜 해야 하냐 네, 왜 해야 하냐라고 보면은 우리 기업의 생존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맞게 맞아요. 좀 진행을 해야죠. 네. 그게 포인트인데 음, 사실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 뭐 아니면 뭐 음, 본부장 하여튼 이렇게 윗분들은 음. 되게 단편적으로 툭 던지고 하잖아요. 네, 그죠. 뭐 예를 네. 들어서 박 과장 그 음, DR이 뭐야? 우리 음, 해야 돼? 음, 비싼 거야? 음, 왜 해야 돼? 음. 안 하면 문제 있어? 약간 이렇게 아, 어렵다. 툭툭툭툭툭 던지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말은 어렵다. 한마디씩 던지지만 이게 사실 그 네. 뒷단에 어마무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네네, 예를 들어서 음, 똑같이 샘파 음, DR 우리 해야 돼? 왜 해야 음, 돼? 딱 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음, 사장님 뉴스 음, 보셨죠? 무슨 음, 뉴스? 음, 이번에 KT 음, 아현동 아현지사 화재 난 거 보셨죠? 음. 마침 아다리가 맞았던 게 네. 그분이 마포사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시, 아, 네. 이번에 음, 사, 사장님 집에 가셨을 때 인터넷 잘 안 되셨을 텐데? 그러더니 음. 맞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잊고 네. 계시다가 맞다 하더니 왜요? 했더니 우리 둘째 음. 아들이 인터넷 안 돼가지고 짜증나서 죽겠다고 딴 동네로 깸방 갔다고. 네네.
그런 식으로 네, 그쵸. 일단 임팩트 있는 사건 하나 툭 던졌어요. 그쵸. 그러고 난 사고 다음에, 사례 그렇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설득을 하게. 사고사를 툭 던져, 근데 이제 운 좋게 뭐 본인이 또 겪으신 것도 있었으니까. 네네. 지금 거기 그 소상공인들 지금 그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카드 결제가 뭐가 안 돼가지고 장사 다 접었다고. 음, 음. 우리도 장사 접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되게 그 시나리오가 네. 이게 정말 저는 이제 세일즈하는 입장과 또 지금 쌤팡님은 IT 관리자의 입장이신데 IT 관리자에서 설득을 하기 위한 최적화되어 있는 이 루트를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냐라고 묻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논리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를 일단 그러려면 조금 관심은 갖고 있어야 돼요. 관심은,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막연하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R의 이제 사고 사례 같은 걸로 해요. 네.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떤 IDC 센터에서 이딴 얘기 암만 해봐도 소용없거든요. 그렇죠, 안 되죠. 펜실베니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알 필요가 없고 멀리 갈 것 없이 그냥 이번에 KT 아현지사 불나서 그 일대가 거의 진짜 석기 시대로 돌아간 거랑 똑같다. 우리도 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그냥 사냥하고 채집하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준비 안 해놓으면. 아, 네. 아주 그렇게 약간 예. 나름대로 위트가 살짝 섞여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네. 웃으시지만 조금은 표정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음, 얘기하시는 게, 아, 그래? 그러면 차주까지 그냥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한번 정의 좀 한번 해서 보고 좀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말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말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저는 요런 DR을 왜 해야 되고 음, 준비를 했을 때의 차이점을 너무 장황하게 생각하지 말고 음, 심플하게 그냥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이언지사 사실 이렇게 대대적으로 TV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관심 가져지면 2014년도인가? 네네. 그때 SDS에서 그 SDS 과천에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사회적인 이슈도도 되게 높았던 부분이었고, 이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던 경우가 뭐 제가 IT 생활하기에는 이게 가장 큰 화재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DR 그 재해복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돼서 좀 약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그 장애가 계속 지속됐던 문제가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SDS에 다 삼성 계열사들 보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삼성 쪽에 이제 금융사 계열사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손실이 또 제법 어마무지했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적으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 계열사 삼성생명, 뭐 화재 이런 쪽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IT 관련된 회사들도 좀 여러 가지 페널티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좀 전에 이 사고 사례와 같이 그쪽에서 그런 큰 회사에서 DR 솔루션을 안 했을까요? 다 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BCP 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DR 솔루션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는 대부분은 뭘 하시냐면은 뭐 반기, 분기 한 번씩 BCP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데이터 원복 또는 시스템 원복에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서비스를 원격해서 구현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당황해서 그런 건지 실제로 준비가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 상황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네. 저도 요거를 조금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뭐 네네. DR 뭐 BCP 훈련 뭐 이런 거 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민방위 훈련이라 생각하면 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민방위 훈련 때 가면은 저희가 다 주무신다는 거죠. 아니 이제 보면 왜 영화 어디더라? 마스터인가? 왜 이병헌 씨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던 그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영화 내용에서도 보면 네. 실제로 이런 자기네 거기서 나오는 이병헌이 나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범죄자 네. 캐릭터로 나오는데 네. 거기서
실제로 자기네가 사기쳤었던 내용들을 네. 그 증거로 남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다 네네. 파쇄하고 없애는 과정들을 하는 훈련을 민방위 훈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네네네. 봤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저거네.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게, 음, 이게, 저는, 뭐랄까, 저도 IT에 이제 지금 한 13년 차, 이렇게 네, 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IT는 존재감이 참 미비해요. 그렇죠. 물론 네. 회사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음, 회사마다 다를 건데,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느낌이 일할 아, 때 많이 참 듣는 게 있어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시스템 고라이브하고 뭐 효율성이 개선되고 이런 것들을 네네. 아무리 숫자로 뭐 변환해가지고 해봤자 사람들은 음, 당장 클릭하던 거 안 되고 그렇죠. 어 네. 있던 버튼 사라지고 이래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짜증이 쌓여가지고 그걸 감정적으로 해소하는 건데 음, 저는 느낌이 뭐였냐면 음, 이런 BCP 훈련을 약간 명분 삼아서 네네. IT의 네. BCP DR 훈련을 명분 삼아서 IT의 존재감을 음. 요즘 친구들 말로 뿜뿜이라고 하죠. 예, 아, 뿜뿜 네네.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IT 관리자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잘 포장을 해서 좀 회사에 많은 하는 부분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그 대표분들이 느꼈을 때 저희 회사 백업 솔루션을 좀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재난 복구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뭔가 좀 IT 있어 보여, 관리자분들 있어 있어 보여. 보이잖아요. 있어 그죠? 보여. 말 이런 한마디에 대해 식으로 고급지게 해야 네. 돼, 약간.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100만 원짜리 하더라도 백업이 아니라 이거 재난 복구 솔루션입니다. 원래 이런 이제, 식으로죠. 그렇죠. 원래 이제 꼰대들 상대할 때는 말을 되게 장황하고 어렵게 멋있게 해줘야지도 먹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어떤 부분이냐면, 음, 아까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네. 이거를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쉐어드 IT에서 이제 진행했었던 네. 그 이메일 이제 그 솔루션 이제 그 피싱이나 뭐 음, 이런 거에 유저들이 얼마만큼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한번 데모 삼아서 이렇게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 저도 예, 예, 예. 참가를 한번 해서 테스트 삼아서 좀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네네. 그때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그게 각 부서별로 음, 그리고 내지는 각 사업군별로 이제 저희가 피싱 관련한 메시지를 네. 이메일을 보냈을 때 네.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낚이냐 음, 음. 이런 게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좋네요. 근데 그게 네네. 이제 거기서 느꼈던 바는 저는 뭐였냐면 음, 그 솔루션이 뭐 간결하고 뭐 그런 이렇게 리포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퍼포먼스 관련한 것도 뭐 마음에 들었지만 음,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음. IT가 네. 일부 컴플라이언스 권한이 생긴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랄까 그 감사팀처럼 네네. 니들 우리가 주시하고 있어. 음, 우리가 지금 마음 먹고 이렇게 쭉 하면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될 수가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아, 예, 예, 예. IT에 와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 부서 애들 얼마나 걸렸어? 뭐 약간 이러면서 네네. 근데 음, 그때 좀 제가 좀 거드름 피웠죠. 저 부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예? 지금 저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따로 음, 이런 거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막 음, 이러면서 약간 네네. 그 타 부서장들과의 약간 밀당?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느낀 게 네네. 이거다. 이런 DR이나 BCP도 이런 네네. 훈련을 통해서 네네. 수치화하고 약간 네. 뭐랄까 그 결과 보고서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DR을 해봤더니 네네네. BCP를 해봤더니 음, 영업관리부에서는 음. 계약서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더라. 아, 네네. 파기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증빙으로 해서 몇 건이 문제가 생겼는지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봤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갖고 음, 있으면 음. IT의 위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의 뭐 DR이라는 솔루션일 수도 있는데, 이 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해복구라는 부분에서 이 플래닝을 짜는 부분이 이 IT 관리자분들의 커리어에도 상당히 좀 많은 전 도움이 될 수 당연하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백업만 생각을 했던 그 IT 관리자와 그리고 DR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IT 관리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명확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다 그러면은 서버, OS, 뭐 데이터베이스, 백업, 뭐 HA, DR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도 알 수 있겠지만 좀 전에 되게 팩트를 짚어주셨듯이 이 회사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 이게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쪽에 대한 그 플래닝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그쵸.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많이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네. 모셨던 IT 부서장님 한 분도 네네. 그분이 좀 어디로 가셨냐면 감사 쪽으로 좀 가셨어요. 아, 예, 예, 예. 컴플라이언스랑 이제 오딧 네네. 부서까지 같이 가셨는데 네네.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네.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IT 짬밥이 20년이 넘은 부분이고 네네. 요즘은 그 어떤 회사든 시스템을 안 쓰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것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음. 거기다가 이분이 또 따로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네. 회계 재무 쪽에 대한 그런 KICPA 또 네네네. 자격증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이분은 분이세요. 네. 시스템과 음. 돈 흐름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낱낱이 까디집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오디 부서를 옮기시면서 임원으로 돼서 이제 아, 가셨거든요. 네네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할 수 수 있습니다.